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부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퓨처 매핑. 예, 퓨처 매핑에 대해서 도대체 퓨처 매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또 설명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매핑은요, 흔히 생각하는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퓨처 매핑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퓨처 매핑이라고 하니까, 뭐 미래를 예지하는 거 아니야? 예언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쓰면 이루어진다?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림은 이루어진다. 퓨처 매핑을 그림은 이루어질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퓨처 매핑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생각대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쓴 대로 된다. 흔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쓰면 이루어지고 쓴 대로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신탁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네,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퓨처 매핑은 뭐냐? 퓨처 매핑은 이하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퓨처 매핑을 그리게 되면요. 미래를 상정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희망의 미래를, 좀 희망찬 미래를 그리게 되거든요. 또 의식과 잠재의식이 함께 실현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잠재의식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쉬운데요. 이게 함께 뭔가 실현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 행동함으로써 주변이 끌려 들어옵니다. 주변을 함께 끌고 가는 거죠. 네, 또 행동을 함으로써 희망의 미래를 보다 빨리 다가오게 만듭니다. 다가서게 만듭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고의 툴입니다. 예, 이거 툴이에요. 어디까지나. 사고법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퓨처매핑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이 전형적인 퓨처매핑의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퓨처매핑인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요. 일단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토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120% 해피한 사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텝 1에서는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6블록과 타이틀 라인, 그러니까 제목의 라인이죠. 이걸 일단 그리고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기간, 타임라인을 정합니다. 이 시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감 시간에 쫓겨서 마감을 마치듯이 어떤 시간을 딱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가 뭔지, 지금 과제가 도대체 뭐냐? 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 해피하게 만들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 명 선택합니다. 그 스마일 마크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됩니다. 스텝 2, 미래입니다. 자, 120% 해피한 미래는 어떤 광경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120% 해피한 미래로부터 어떠한 상황인지 묘사를 하고 그 해피한 미래로부터 기프트 박스를 받는 거, 선물 상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선물 상자가 뭔지는 나중에 열어보게 됩니다. 그 선물 상자를 이미지로 좀 상상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스텝 3, 아까는 미래를 봤지만 스텝 3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별로 해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노멀 페이스 마크라 그래서 그냥 뭐 담담한 표정의 그런 얼굴을 그립니다. 아까는 굉장히 해피한 표정이었다고 한다면 대비되는 표정이죠. 그리고 내가 혼자 되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내뱉는 말을 상상을 해서 그것을 대사로 좀 표현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스텝 4. 스텝 4는 실질적인 스토리를 만듭니다.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 스토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게 되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곡선을 그립니다. 파도선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 같이 붓 가는 대로 오른손에부터 아래로 우상단으로부터 좌하단으로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곡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곡선이 왜 이렇게 아래로 갔지? 왜 위로 갔지? 이런 포인트 등을 한 많게는 5개, 6개, 혹은 서너 군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붙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붙여서 그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곡선의 아래 공간에서는 화살표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곡선에 따라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토리 라인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의 영역입니다.
이번엔 이제 형식의 영역이 되는 건데,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도대체 뭐냐? 스텝 5에서 실제 액션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곡선 밑에 스토리 중에서 뭔가 왠지 신경 쓰이는 말이나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곡선 밑에 스토리 흐름을 대략적으로 아까 그려놨다고 한다면 그걸 대략적으로 어떤 스토리인지 좀 파악을 해보고 각 부분, 각 페이지라 그러는데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각 부분마다의 타이틀을 6블록 위에다가 적게 되는 거죠. 예, 그 위에다 이렇게 소 제목처럼 붙입니다. 그러면 스토리의 흐름이나 그 어떤 기존의 스케줄,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한 스토리 속에 어떤 키워드 중에서 뭔가 내가 아까 생각했던 과제, 이 과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자신의 행동을 연상해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곡선 위에 공간에다가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액션을 적는다. 자, 이렇게 다 적게 되면 밑에 부분은 스토리라인 적게 되고 위에 부분은 실제적인 액션이 적게 되죠.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이 퓨처마핑 그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이 퓨처마핑 효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스텝 6는 발진입니다.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련의 성장해 가는 프로세스가 어떤 한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 어떤 타이틀을 달 것인가, 어떤 제목을 달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타이틀을 적는데 중요한 거는 노력하지 않고도 밟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첫 한 걸음. 꼭 굳이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첫째 한 걸음.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언제 밟을지, 언제 시작할지,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체 맵이 그려지고 퓨처 매핑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퓨처 매핑은 굉장히 쉬운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 맵을 그리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퓨처 매핑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